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참 답답하지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달라질 것인지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김성주 전 의원 그리고 오정호 단장, 최연송 교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리면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국정과제에는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하고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이런 과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지 낙관할 수만은 없다. 사업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장벽을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매립만 완성하는 걸 넘어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장기적 설계도 중요하다. 새만금의 수질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까지 6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30년의 시간을 보낸 새만금 사업.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국정과제에 반영된 새만금의 미래를 읽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새만금 사업 30년이나 됐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것은 최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새만금 사업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따져보고자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국정과제 내용에 새만금 담긴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이 속도감 있는 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공공 주도로 매립을 하겠다. 또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물류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감, 그리고 공공주도 매립, 또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처음에는 우리 김성주 전 의원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에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예.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냐 안 되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것도 이 상위 과제에 있느냐 또 하부 과제에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예. 전혀 의미 없는 사실 논쟁이었고요.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부 하부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그걸 담는 틀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으로서 새만금 사업이 구체적인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행 계획에 포함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건 물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새만금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 이행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수백 개 공약 사업 중 지역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여부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을 제외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 공약을. 왜냐하면 지역 공약 중에서 어떤 거는 예산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 속에서는 수조 원, 수십조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는 대규모 재정 사업도 있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국정과제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기존 공약 속에서 그걸 이해하기 위한 재원은 딱 178조거든요. 5년 동안에. 예. 그거를 넘는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포함시키지 않는 게 원래의 국정기획 내부의 원칙이었습니다만 다시 논란은 그럼 새만금 사업이 과연 지역 사업이냐 국가 사업이냐 했을 때 국가 사업이다. 새만금 개발청을 둬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100% 9% 진행된 국가 사업인데 이거를 별도로 언급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국정과제에 다른 지역 공약 142개와 같이 포함시키되
별도의 과제로 78번 과제의 세부 이행 속에 실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걸로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전라북도 여러 번 와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얘기할 때 대통령이 챙기면 이 사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했고, 그랬다 당시 이야기했던 게 속도감 있게 국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안에 새만금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고, 그런 만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택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그동안 누누이 밝혀왔던 의지의 실현, 발현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셨습니다. 최유성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선 직후 지난 5월에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새만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제 이낙연 총리께서는 또 남북 이축 도로개통식에 참여하셔서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 그다음에 국가의 자산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관심 표명이라고 저희들 기대가 큽니다. 새만금은 지금 이제 78번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의미는 새만금을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아마 국정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업화하고 정보화에서는 좀 전라북도가 뒤졌는데, 균형 발전 항목 안에 새만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만금을 통해서 혹시라도 기울어져 있던 균형추가 있다면 이걸 좀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명도 사실은 지역명이 나온 건 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하고 새만금 둘만 나왔는데, 사실 세종시는 이제 행정 수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국정과제 100개 중에서는 지역명으로서는 사실 새만금 하나만 명시돼 있어서 아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직접 국가에서 챙기겠다 이런 뜻을 표현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하진 지사님이야 전라북도에서 애를 많이 썼고, 특별히 우리 김성주 단장님께서 와쿠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저희들 도민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조금 욕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개의 이제 제목, 조금 말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처럼 그렇게 제목 속에 새만금이 들어가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조금 힘 빠지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시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 100대 국정을 제가 이제 그게 책자. 오게는 책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 100대 국정과제라는 게 추상적인 목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균형 발전 또는 적폐 청산, 이런 촛불 민심 뭐 이런 게 표현입니다. 가치와 방향을 담는 그래서 여기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의 설계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 100대 과제라고 하는 것은 한 방 안에, 집 안에 하는 방을 짓는 거고, 그 안에 살림살이, 사람을 집어넣는 게 세부 이행 과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방 안에 새만 개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방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거, 그 안에다 뭘 넣느냐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지자체가 다 노력을 했지만 유일하게 새만금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공개된 일권이고요. 공개되지 않은 이제 청와대가 직접 비치하고 정부 부처의 업무 관리를 하는 이행계획 2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일부러 복사해서 일부러 제가 가져왔는데. 공개도 됩니까? 비공개인데? 그러니까 요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8번 국가 균형 발전의 실천과제 3번에 혁신도시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조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균형 발전 철학을 이행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4차 산업의 전진기조로 만든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명으로 들어간 것이 또 유일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새만금 사업은 이미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예. 다른 거와는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실천 의지가 동반된 사업이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국정과제라는 게 앞으로 이제 5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미리 그려본 청사진 또는 뭐 설계도 정도쯤에 해당될 텐데 거기에 새만금이 이제 이름이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하신 것 같고 국정과제와는 좀 별개로 적어도 전 정부 때보다는 국정과제 외에도 각종 그 새만금을 둘러싼 뭐 인사라든지 또 기구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 청와대라든지 뭐 새만금 개발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요? 각 부처가 지금 좀 분주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100대 과제, 뭐 10대 과제 그러는데 예. 뭐 10대 과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100대 78번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고 예. 이 공무원들이 일할 때 보면 이 과제에 들어가 있으면 각 부처에 가면서 이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한 줄이 써 있는 것이 아주 예.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예. 비빌 언덕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삼아서 여러 예. 가지 뭐 예산 반영할 때도 또 인사할 때도 굉장히 그 명분이 되는 거라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드렸던 질문은 지금 그 청와대도 지금 조직이 뭐 새만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예, 전담 비서관도 있고 그 얘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새만금 사업을 전담한 균형발전 비서관 예.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 새롭게 신설된 조직입니다. 예. 이 비서관은 전북 출신이 임명됐고요. 예. 또 이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김현미 의원, 예.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청장의 이철우 청장, 예. 다 세 분 다 전북 출신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새만금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자로 전북 출신들을 임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높은 실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행할 사람들을 임명해서 속도감 있게 국가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다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전 정부에서도 새만금을 챙기겠다는 뭐 공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들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행되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사업의 시기라든지 또 예산의 조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아직은 적시가 안 된 것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의심을 해야 됐다고 할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 선생님? 예, 근데 이제 전 정부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공공주도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 이 공공주도 매립은 결국 이제 국가가 직접 매립에 나서서 챙기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걸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매립에 반영돼서 속도감 있게 가지 않겠나. 지금 2020년까지 1단계 매립이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한 10%밖에 진척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빨리 해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의지를 많이 가지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공항하고 신항만 등 이제 물류 중심지로 새만금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국제공항 같은 것도 지금 타당성 여부가 뭐 여전히 이제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정과제 100개 안에 이 이름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이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새만금이 국제 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인정하신 것 같고 해서 예. 과거에 여러 후보들도 많이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은 이번에는 좀 현실감 있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만금 사업지구에 이제 그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 구간은 지금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하겠다고 이제 정부 확신 예, 그렇습니다. 밝히신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럼 이제 민자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나서는 민간업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일부 참여했었는데 그게 썩 시원하게 이렇게 속도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국가가 이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먼저 앞서서 끌어가고 예.
고 믿고 민간 투자자들이 뒤를 따라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국정 과제에 이런 것까지 다 담기는 힘들었을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일부에서는 재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사업 시기에 대해서 못 박히지 않은 점이 조금 그 서운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야당의 주장을 저도 봤었는데 예. 그 어떤 사업도 구체적인 재원과 시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 부산 북항이나 광양항이 17년부터 항만 재생 사업을 예. 하겠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원래 해왔던 사업이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17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지 재원을 얼마 투자하고 언제 끝나겠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미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우리가 국장과제에 반영시키는 큰 성과를 얻었으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현실로 만들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뭐 제대로 안 된 거 아닐까? 이거는 또 조금 무슨 다른 또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 정부는 실제로 새만금을 선거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도민들을 표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는 확실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그거 이행 계획을 마련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공공주도 매립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 또는 도로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하고 실제로 재원이 투자돼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여야라든가 전라북도 뭐 지역의 지도적인 인사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주도로 매립하겠다는 그 뜻은 명확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주도로 하되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역시 수반되는 게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공사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예산의 중요성 간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장님?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그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만금청에서도 그 공공주도로 매입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또 개발 방식에 있어서 또 전 국가가 전부 다 이렇게 돈을 주는 수가 있고 또 그 새만금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는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도 있고 우리 사업을 하면 500억이 넘는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새만금 사업에서 가장 걸리고 있는 속도감에 걸리는 것은 예비 타당성 검토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가 그 새만금청과 협의해가지고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비 타당성은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예. 그동안에도 그 새만금 사업이 이제 그 방조제가 매립된 이후에는 1년에 많게는 한 9천억까지도 1년에 투자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적게는 6천억 투자가 될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매립을 완성하려면 그 이상의 예산이 해마다 좀 배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국가 예산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이번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 단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 새만금이 여러 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새만금을 순차 개발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순차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한 부분을 매립해서 쓰면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여러 번 그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뭐 전부 다 내가 당선되면 일거에 다 하겠다. 이걸 동시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동시개발을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개 5천억에서 9천억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더 작은 때도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까지 완공하는 거에 한 10%밖에는 목표량을 달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에 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농지가 부족해서 새만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지 70%, 비농지 30%. 이걸 이명박 정부 때에 쌀이 남아도는데 무슨 농지냐 해가지고 다시 농지를 30%로 줄이고 비농지, 공업, 산업, 관광, 에너지 이런 쪽을 70%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매립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농지는 우리 개화도 해봤지 않습니까? 개화도
간척지를 방조제로 막고 그 안에 물을 빼내고 그다음에 모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요, 해수면 이상으로 높여야 됩니다. 매립 방식이 달라져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대7로 또 어느 날 정치 논리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지만은 사실 국가가 이걸 수용해서 감내하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쌀이 부족했던 시대도 아니고 이미 산업화 시대도 지나고 다음 이제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걸 좀 솔직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좀 새만금에 대해서 정말 국가 주도로 하되 할 수 있는 것과 다음에 할 것을 좀 분리해서 도민들에게 필요 없는 환상을 이제 걷어가는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들이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거거든요.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매립을 위해서는 매립을 하기 위한 흙과 그다음에 돌이 필요한데 새만금 인근은 평야지대입니다.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립은 뭘 가지고 하냐면은 전부 그 준설을 해가지고 그걸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준설에서 매립을 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산항에 있는 준설토도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다 보니까 서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쌓인 석탄재도 가져오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립토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비점 그 오염원 때문에 이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게 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하고 새만금에 대해서 좀 새로운 구상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하니까 이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또 다른 각도의 얘기긴 한데 한 가지만 좀 짧게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지금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지금 일종의 큰 마스터 플랜이 짜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새만금 마스터 플랜은 원래 한번 짜지면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야 되지만요. 새만금 마스터 플랜이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한번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벌써 새만금 시작된 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6번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정안을 다시 한번 더 수정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번 수정안은 그냥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좀 다시 원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전략적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최현성 교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새만금 사업이 워낙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 새로 정부를 맡게 되는 측에게 그동안에 더뎠던 것까지 다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5년 동안에 할 수 있을 만큼만 약속하고 이행할 수 있지 10년, 20년까지는 책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과도한 요구가 정부에게 부과되니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일부만 들어주고 했다라고 끝내는 방법, 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한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무시하는 방법. 이게 계속 전라북도 도민들을 사실은 분노하게 했던 건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니까 자 5년 동안 어디까지 하겠냐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에 맞는 재원 계획을 중기 재원 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이 새만금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어떤 조금 대규모 농업단지를 만들자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또 테스트 베드를 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재생 에너지 제조 단지를 만들자고 했대.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5조를 투자하겠다면 전체를 가지고 5조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끝내놓고 뭔가 가치적인 게 보여야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략적 선택을 하기 위한 연구와 지혜를 모을 때다. 다행히 뭐 청와대와
국토부 청장이 다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전라북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걸 빨리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지휘봉을 잡고 좀 가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절차에 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이제 그런 방안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느냐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 사업, 4대강 사업 같은데 이제 면제 같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이제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모든 지자체들 공통된 요구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사업이 대개 보면 그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하라는 요구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다만 새만금 사업은 신규 사업이 이미 쭉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방식을 변경하는 거에 새로운 예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인 주장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양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도로 또는 매립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는 밟아가되 그럴 필요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하고서라도 빨리 속도감이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이 이제 땅을 매립해서 빨리 육지로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시설을 자본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공항하고 이제 신항만입니다. 예, 도에서 생각할 때 공항이나 신항만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계획 외에 조금 더 바꿔져 해야 되는 속도라든지 규모 면에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항만은 아까 2만 톤급에서 좀 지금 2만 톤급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사선석을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10만 급으로 올려가지고 해수부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했고 원래 그것도 민자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국가 재정을 사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검토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인데 공항은 지금 이제 수요 조사 중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금 수요 조사 중입니다. 국토부에서. 근데 지금 공항도 수요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항이 실제로 공사 착공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한 6년, 7년까지 얘기가 되고 있던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아까 그것도 예비 타당성도 있고 그것도 한 1, 2년 걸리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 공항을 건설하다 보면 보통 부지 때문에 많이 토지 보상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지금 새만금 지역에 오게 되면 그건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하고 그 부지만 조금 매입하는 것을 줄인다면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항만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선석의 규모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크게 보면 18개 선석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획이 돼 있고 계획이 돼 있고 그 중에서 4선석을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규모가 2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주 교수님. 이거 좀 어느 정도 규모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군사랑하고 새만금 신항하고의 이제 역할 분담이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랑도 국장으로서 지금 잘 만들어 놨는데 전라북도에 이제 물류 또 창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군사랑에 접안할 수 있는 것들이 2, 3만 톤급이 접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동일한 것을 그로부터 바로 지척에 있는 데다가 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할이 이게 보완 역할이 되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사랑에서는 더 이상 확대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설 문제도 있고 수심이 너무 얕아서 안 되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10만 톤급 이상이 접안할 수 있거든요, 수심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나 아마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좀 이쪽을 지금 2, 3만 톤급을
17석 이게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조금 10만 톤 정도가 처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양쪽을 보완하는 좋은 게 아니냐,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서 전체 항만 수요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우리 전라북도에서 애를 쓰고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배가 들어오면 좋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배가 들어오면 실어날 만한 물동량, 화물이 있느냐 이렇게 또 좀 따지고 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그 예산이 아까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더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럼 물량이 있느냐 그걸 따지는데 어느 항만이나 물량을 놓고 항만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정치적인 힘을 발휘를 해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자리 자체가 14m가 돼가지고 그 10만 톤이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준설도 필요 없이 그런 항구를 갖다가 2만 톤 온다는 것은 조금 이중 중복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 돼서 이제 정리를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만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달라질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그 주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 과제에 반영된 절차까지만 보면 적어도 좀 의지는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 후속 절차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보시는지만 좀 얘기를 좀 마무리 말씀 삼아 듣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께 한번 들어볼까요? 한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역 인재의 등용, 두 번째가 지역 사업의 반영, 세 번째가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측면에서는 과거 어느 정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라북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어제도 차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2명이 전북 출신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전북 출신의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하니까 무려 19명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4명, 이명박 정부 때 7명, 가장 많이 했다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5년 동안 14명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장차관급 인사 전북 출신이 19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전라북도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새만금 사업처럼 국정과제에 특별히 포함된 것도 이제 됐고요. 자, 나머지 하나는 예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것인가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건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이게 같이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조건은 다 갖춰졌으나 이거를 실제로 열매로 따는 거는 이제부터 전라북도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여야 정치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정쟁을 벗어나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합심 협력해서 전라북도 도민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정호 단장님께도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100대 과제에도 반영됐고 새만금은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그 공공주도 용지 매집도 추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SOC 구축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새만금은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날림 먼지로 인해서 새만금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전주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감내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이 공사를 빨리 마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감내하는데 이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제 도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새만금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감이 필요한데 아까 김 단장이 말씀대로 어떤 콘텐츠를 넣냐에 따라서 민간 투자도 오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제 명시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조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조금 비전을 제시해주면 민간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달라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군산 지역은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철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새만금에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군산 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년 동안 꽉 막혀 있었던 이 새만금 사업, 이 문재인 정부가 뻥 떨어졌다라는 소리를 나중에 듣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먼저 순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